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랍니다. 얼굴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꿈도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하나랍니다. 바로 같은 지구에 살고 같은 세상에서 웃고 떠들고 그래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랍니다. 다르니까 더 행복한 세상, 그렇기에 더욱 재밌는 세상. 여기는 함께 사는 라디오, 무지개 라디오 하나, 둘, 그리고 셋. 안녕하세요. 경남문화예술진흥원과 함께하는 특별 팟캐스트 무지개 라디오 하나, 둘, 그리고 셋의 진행자 김유란입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무지개다리 사업에 참여한 다양한 NGO들의 활동과 함께 경남의 다양한 예술적, 문화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문화 다양성에 대해 고민하고 또 알아보는 라디오, 무지개 라디오 하나, 둘, 그리고 셋. 혹시 물수제비 던져보셨나요? 돌이 물 위를 날아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물수제비는 계곡이나 강을 찾은 남자들의 자존심인데요. 소설가 김중혁은 이런 말을 했죠. 제 생활 신조가 물수제비를 뜨듯 살자라고. 깊게 파고들지 말고 최대한 얕고 빠르게 지나가자는 거죠. 그렇게 지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제가 딱 꽂히는 게 있어요. 그때 그 일을 파고들어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는 물수제비처럼 얕고 빠르게 세상을 경험하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요것도 해보고. 그러다가 우리가 꽂히게 되는 사람 또는 취미, 직업에 빠지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얕고 빠르게 지나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신경 쓰지 말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깊게 들어가야 할 바로 그 지점 아닐까요? 저 멀리 돌을 던져봅시다. 인생의 돌멩이를 저 멋진 호수란 세상으로 힘차게 던져보자고요. 저희 무지개 라디오 하나, 둘, 그리고 셋에는 문화 다양성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담으려고 합니다. 문화 다양성은 바로 낯설고 이질적인 타 문화를 편견 없이 바라보고 상호 대화를 통해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인데요. 조금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나라마다 문화마다 지역마다 다른 문화들에 대한 이해를 널리 알리고자 함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같을 수가 없듯이 조금씩 다른 우리들의 문화적 이야기를 서로 공유하고 알아가고자 하는 것이 문화 다양성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한 분들을 만나 문화 다양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 지금 만나러 갑니다 코너에서는 경남의 다문화 가정들을 위해 힘써주고 계시는 경남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염성은 씨, 이수환 씨와 함께합니다. 특히 이분은 무지개다리 사업의 하나인 난타클럽을 운영하시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조금 뒤에 만나보도록 할게요. 도내에서 문화다양성 정책을 펼치고 계시는 11개 수행단체들과 함께 그리고 도민 여러분들과 함께 팟캐스트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 혼자가 아닌 우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오늘은 경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염성은 씨와 이수환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방송하기 전에는 활기차게 막 얘기하시더니 목소리가 너무 작아지신 거 아니에요? 다시 긴장하셨어요? 네, 사실 네. 오늘 한다라는 거를 네. 알고부터 계속 잠을 못 이뤘는데 그렇다고 뭔가 이렇게 큰 뭐 준비를 한다거나 아니 뭐 그런 많이 건 준비해 아니지만 오셨던데요? 이거 오늘 아침에 급하게 네. 아니 근데 잠을 못 자셨다고 했는데 얼굴 화장 잘 먹었어요. 네. 어떻게 된 그런 거죠? 말은 되게 많이 들어요. 화장을 잠과 상관이 없나 보네요. 네네. 피부가. 덮는 거니까 그거는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명언이 하나 나왔는데요. 덮는 거니까. 네, 오늘 이수환 팀장님도 네. 어떠세요? 방송 경험이 많다고 살짝 얘기하셨는데. 예, 뭐. 너무 긴장을 안 하셔가지고. 네, 긴장이 이제는 안 되네요. 조금 전에 하셨어요? 아니요. 되진 않아요. 긴장은 대신? 안 되는데. 네. 좀 더 이제 풍부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약간의 고민은 되죠. 그래도. 고민은 되고. 예. 지금 이제 또 연말이라서 일도 많고 바쁠 텐데 어떻게 지내세요? 일에 파묻혀 사시나요? 사실 저희가 그 11월 달까지 굉장히 바빴어요. 특히 이제 우리 다문화가족 페스티벌이라고 해가지고 네. 저희 한 800명이 이제 경남도청에서 모여서 하는 행사가 있었어요. 이제 그거 준비하면서 거의 뭐 야근도 계속 밥 먹듯이 하고 선생님들 다 고생하시고 네. 지금 사실 오히려
약간 숨통이 조금 트이지만 이제 사업 마무리도 해야 되고 하니까 또 다른 의미에서 또 바쁘고 이렇게 한 시기죠. 네, 팀장님은 어떠세요? 네, 뭐 저도 같이 같이 일을 하기 바빴죠? 때문에 네. 같이 바빴죠? 아 그럼요. 네. 이제 그 예전에 비해서 우리 또 새로 오신 그 이제 2년째 되시는 김윤정 팀장하고 우리 또 성은 선생님 또 다른 선생님들이 워낙 유능해서 예년에 비해서는 훨씬 일찍 오. 사업을 정리를 하고 내년을 준비하고 이런 어떤 진짜 보기 좋은 어떤 그런 분위기로 저희 센터가 조금 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네. 오늘 방송은 어떻게 두 분이 선정돼서 나오신 건지 궁금해요. 네, 직원이 두 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이제 제일 사이가 그- 좋고 아니면 업무 성과가 좋은 분이신가요? 아 미모순으로 온 거예요. 어머, 제가 몰라 뵀네요. 예. 그렇네요. 1순위. 보시면 아시겠죠, 우리 선생님 얼굴. 남자 1등, 여자 1등 이렇게 오신 예, 거예요? 남자는 저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오고 네. 우리 선생님은 미모로 온 겁니다. 네, 인정합니다. 네, 네. 어쨌든 아, 오늘 다이나믹하게 두 분과 함께 본격적인 인터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경남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경남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언제 또 어떤 계기로 설립됐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2007년이죠. 네, 그때 그 진주 김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생기고 그 하반기에 이제 저희 센터가 또 생기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원래는 시군 단위로 만들어져 오고 있었는데 경상남도만 유일하게 네. 도 단위의 센터를 설립을 해서 경상남도의 다문화가족 정책을 실제 이제 현장에서 실현을 하는 그러한 조직이면서 창원시를 관장을 했었어요. 네. 예, 이제 2011년도에 이제 그거는 이제 창원시로 이관시켰고 지금은 순수하게 광역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오, 예. 그걸 강조해야겠네요. 그죠? 예. 그럼 경남에서는 다문화 가정이 작년, 그러니까 2014년에 한 15,300여 명으로 집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이 경남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하는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알려주세요. 네, 그 말이 이제 경상남도 센터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네. 예. 저희 센터는 크게 세 가지 사업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정확한 것 같아요. 하나는 경상남도 다문화 가족 정책을 실현을 하는 광역 센터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성가족부가 시군을 관장하면서 교육 및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거점이라 그래요. 예, 네. 거점 센터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군에서 그 도내 다문화 가족들을 일일이 다 관장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지리적인 그렇겠죠. 부분, 네. 그다음에 프로그램적인 부분,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동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라는 것을 별도로 조직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통상적으로 크게 보면 시군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우수한 다문화 가족 결혼 이주 여성들을 교육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올해로 대한민국 다문화 가족 정책 10년을 맞이했잖아요. 네. 이 센터가 설립되고 또 지금까지 하셨던 활동 중에서 기억에 남는 행사가 있을까요? 많을 것 같은데. 네, 많죠. 교육 사업도 꾸준히 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다문화 가족들을 지원하는 사업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특히 친정 방문, 친정 방문하는 사업을 이제 우리 네. 센터장님이 그 사회 사업을 하실 때 창원 여성에 전화해서 먼저 시행을 했었어요. 친정 방문 사업을. 그게 네. 기업하고 연계를 해서 예, STX. 지원을 그쵸. 네. 네, 제가 예전에 취재를 했었었거든요. 그러셨구나. 예. 네네. 이게 제일 처음 친정 방문하는 사업을 네. 제가 취재를 해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네네네. 네네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아주 이게 기업 입장에서 볼 때 이제 순수하게 기업 돈으로 네. 했었거든요. STX 네, 복지재단에서. 맞아요. 근데 이제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날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후원하는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홍보 효과가 사실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한 5가족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갔다 오고 난 뒤에 그분들이 반응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 네, 고마워하고 맞아요. 감사하고 그 당시에는 그게 하나의 어떤 보편적인 어떤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예, 언론에서도 굉장히 관심도 저도 굉장히 많았었고 특이하고 좋다 그래서 취재를 나간 네,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하고 난 뒤에
친정이 그리 멀지 않아도 엄마 아빠한테 가고 싶고 보고 싶고 근데 그러한 마음을 이제 말레타양에 와서 그걸 욕구를 해소하지 못하는 그 아픔을 해결해주는 그러한 사업이었고 그 이후에 네. 그 반응이 좋다 보니까 이게 점차 늘어나고 음. 지금은 1년에 몇 분 가죠 우리가? 저희 2번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예, 네. 도지사님이 그래 좋은 거는 좀 더 키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네. 다른 날도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명절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친정 방문했거든요. 물론 이제 오해도 있고 반대도 있었지만 결혼 이주성 입장에서 볼 때는 명절 우리나라의 명절 특히 이제 베트남 이주성 같은 경우는 같이 우리하고 구성이 네. 똑같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날 같이 가서 부모님과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저희들 사업입니다. 그럼 그 기업은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건가요? 네, 아시다시피 SX가 좀 상황이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예. 좀 걱정이 되는데 앞으로도 진행이 그러니까요. 계속 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STX 복지재단이 아주 그 애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액이 조금 줄더라도 손을 놓지 않고 꾸준히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바가 있어요. 네. 그럼 이번 무지개다리 사업에는 어떻게 참여를 하시게 됐고 작년에도 참여를 하셨잖아요. 네네. 네. 어떤 활동 하셨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일단 무지개 다리 사업 자체가 문화 다양성이라는 거를 딱 주제로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게 다양하다는 게 되게 여러 의미가 있지만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나라의 여성들이 모여서 또 하나의 뭐 악기라는 공통된 주제로 또 이 다양성을 또 전파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문화 다양성이랑 되게 맞아 떨어지죠. 그 무지개 다리 사업도 이거는 정말 우리가 했을 때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다라는 그런 생각도 당연히 했고요. 네. 저희가 근데 올해 하고 작년하고 다른 점은 올해는 저희가 이제 7월부터 해가지고 거의 연중 사업으로 내년까지 이제 진행을 할 계획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식으로 저희가 지원을 받았었어요. 작년에는 이제 도내에 있는 그 각각의 이제 특색 있는 동아리들이 많이 있어요. 뭐 춤이면 춤, 노래, 악기 여러 동아리들이 있고 그 동아리들을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해서 우수 동아리라고 해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올해와 또 작년과의 이런 좀 이제 차이점이 조금 있고 특히 올해는 이제 그런 우수 동아리를 우리가 직접 또 한번 키워보고 또 만들어 보자. 또 이제 이번 무지개 다리 사업에서는 좀 그게 좀 더 다른 점이고 또 의미 있는 점인 것 같아요. 네. 그럼 또 원어민 강사나 다문화 강사 등의 그 이주민들이 색채를 그대로 발휘할 수 있는 정책들을 이 경남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펼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센터를 통해서 실제로 정착이 잘 된 사례도 하나 들을 수 있을까요? 결혼 이주 여성들이 사실은 이제 사회적 자원이 부족합니다. 예.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교육을 우리가 시키는 이유는 그분들이 사실 그 한국에 와서 언어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지식이나 이런 것들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대부분이 공장을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조금 더 우수한 자원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을까 싶어서 이제 다문화 강사 과정 이런 것들을 해서 요즘에 이제 다문화 교육을 학교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강사들을 양성을 해서 시군에서 다문화 인식 개선 사업이나 다문화 이해 교육,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이 있을 때 그분들을 파견하는 사업의 형식으로 해서 마련했던 거고요. 근데 실제 이제 그 수요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좀 성공적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예, 앞으로 이렇게 이제 교육계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렇게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나. 단발성이라는 거죠. 지금 예, 현재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그 뭡니까 저기 우리가 교육청에서 도교육청에서 한 그 이중언어 강사 네. 그 1년 하고 2년 했나요? 육성은 2년을 2번 하고 그 다음에 1년 정도 그분들을 채용했다가 거의 한 80%가 예산 문제로 이게 줄어져 버렸어요. 네. 근데 이게 저희들이 교육을 해서 양성을 하고 그분들이 또 이제 이중언어 강사라고 해서 그 또 그 교육청에서 고급 또 교육 과정을 다 이수해서 네. 취업을 했는데 그분들이 그 취업이
효율성 있게 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런 부분 조금 네, 개선이 예. 돼야 될 근데-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죠? 근데 이제 네. 그러한 어떤 노력의 일환으로 이제 저희 센터에서도 우리 이주 여성들을 지속적으로 4명 정도 고용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다양한 교육 과정을 통해서 역량을 많이 키워나가고 지금은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아주 조금 약간 레벨이 낮은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네. 이게 우리 뭐 선생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외국어로 구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서 엄마로서 또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하나하나 키워나가는데 저희들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는 좀 더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네, 그럼 이어서 무지개다리 사업 관련해서도 질문을 드려볼게요. 경남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무지개다리 사업 중 하나인 인타클럽 인기가 장난이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네, 장난 아니죠. 네, 어떻게 처음 기획하시게 되셨어요? 저도 처음에 여기 오고 나서 이제 인타클럽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던 게, 저기 공익 광고 촬영을 하신 분이 내 눈앞에 있네? 저도 봤어요. 보셨죠? 네, 그게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저희 인타클럽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결혼 이주 여성들이 한국에 오면, 참 말도 배워야 되고, 문화도 배워야 되고, 또 시월드, 네. 적응도 해야 되고 굉장히 힘든 와중에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는데 사실 이분들이 말을 못 하시니까 우리는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표현을 받아서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굉장히 속으로 쌓인 스트레스가 많고 이걸 어떻게 풀어줄 어떤 공간이 그분들한테는 분명히 필요한데 사실 난타라는 것이 이분들한테 그 매개체가 된 거죠. 난타는 이렇게 두드리는 거잖아요. 네네. 이렇게 이제 두드리면서 저희도 이제 옛날 어머니들 빨래하면서 이렇게 막 두드리면서 스트레스 풀고 이렇게 네네. 하시듯이 이 다른 악기로 했으면은 이런 또 효과가 났을까 싶을 정도로 저희 이번에 그 난타를 통한 그런 매개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의도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한국 여자들 그리고 한국 며느리들하고는 느낄 수 없는 그런 공감대 형성 같은 것들이 아무래도 여성 결혼 이민자들끼리 모이면은 훨씬 더 이렇게 뭔가 소통이 되고 또 뭔가 자조 모임 같은 거를 효과가 있지요. 처음에 네. 우리 인타클럽 창석 목적은 약간 그런 걸로 이제 저희가 시작을 했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욕심을 부리고 나아간다면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 다문화 가족들이 좀 더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분들도 이렇게 난타하면서 사회활동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도 할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을 조금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목적도 저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인타클럽은 네네. 팀명 어떻게 짓게 되셨어요? 인타클럽이 네. 이제 줄임말로 이제 인터내셔널 난타클럽이에요. 그래서 국제적인 난타. 네, 그렇죠. 네. 국제적인 난타. 그래서 인터내셔널의 I 그리고 난타의 N하고 TA 거기에 이제 클럽을 붙여서 인타클럽인데 말씀하신 대로 말 그대로 이제 국제적인 난타클럽이라는 네. 그런 뜻이고 저희 항상 공연 나가고 나눔 공연 할 때마다 이제 소개하는 게 다국적 결혼 이주 여성 난타 동아리 인타클럽입니다라고 소개를 하거든요. 네. 그게 저희 이제 특색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이름은 여기 센터에서 지으신 거,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선생님들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멤버들하고 모여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음. 근데 난타인데 우리가 이제 결혼 이주성 난타니까 그렇게 해서 이름을 지었던 게 이제 인타클럽이에요. 사실은 보면은 심플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그거를 이렇게 조합을 시키고 연결시킨다는 거는 그 당시에서도 그 발상의 전환이었죠. 잘 지은 것 같아요. 네. 저희도 그러면 괜찮아요. 네, 지금 인타클럽 참여하시는 다문화 가족들은 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지금 저희 국적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중국, 일본, 우즈벡, 키르기즈스탄 네. 이렇게 이제 기존 멤버들이 있고 이제 올해 새롭게 하게 된 멤버들이 또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이제 선생님들까지 하면은 굉장히 정말 다양한 국적의 국적의 이제 사람들이 분들이 모였네요. 같이 하고 있어요. 몇 분이세요, 그럼? 저희가 지금 한 15명 정도의 멤버들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항상 이제 토요일에 정규 수업 이제 교육을 하는데 그때 항상 모이면 하는 얘기가 여기가 지금 그 한국인지 외국인지 모르겠다. 오히려 제가 혼자 있을 땐 제가 혼자 한국 사람이니까 네. 선생님이 다문화 여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맞는 경우도 말이네요, 있었어요. 그쵸? 네네. 오히려
그 자리에서는 제가 오히려 더 소수였죠. 역차별 당하셨군요. 아, 그렇죠. 예. 주눅 들었었나요, 혹시? 그럼 연주하시는 레파토리는 주로 어떤 곡들이에요? 좀 신나는 우리나라 곡으로 하시나요? 네네. 저희가 일단은 모든 멤버들이 이거를 완벽하게 구사를 해야지 공연에도 나가고 또 선보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한 곡을 갖다가 뭐 한 번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꾸준한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1년으로 치면은 저희가 한 2-3개 정도의 새로운 곡들을 만들어낸다고 보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공연을 나갈 때마다 그 공연에 따라서 좀 분위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 맞추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고요. 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이제 저희가 배우고 있는 곡이 윤도현의 아리랑이라는 곡이에요. 그게 그냥 기존 아리랑이 아니라 되게 신나는 비트로 이제 락 네. 형식의 아리랑인데 그거는 사실 어느 공연을 가도 굉장히 반응이 좋을 이제 곡이라서 지금 한창 그 곡에 매진하고 있어요. 그러면 강사분들은 다 한국 분이시잖아요. 예, 난타를 그렇죠. 가르쳐 주시는 분들은 네. 그분들도 이렇게 다문화 여성들이랑 같이 연습하고 하는 게 네. 신선한 경험이실 것 같거든요. 강사분들 반응은 어때요? 네. 처음에 저희 강사분들이 지금 우쿨렐레 강사님, 난타 강사님 이렇게 두 분 계세요. 두 분 다 한국 분이시고 네. 여성분이시고 이제 그러신데 다문화 여성분들이랑 하시는 게 이번이 두 분 다 처음이신 거예요. 아, 처음에 가장 이분들이 어려워하셨던 건 이름 외우는 거. 이게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뭐 이름이 아닌가요? 성은 씨 우리나라 이렇게 하실 수 없잖아요. 어.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멤버들 중에 부티투짱 이제 선생님이 계세요. 네. 저희는 이제 어렵다. 편하게 짱쌤 짱쌤 아, 불러요. 네. 근데 이제 선생님들은 그게 너무 힘드신 거예요. 이 부티투에서 잘라야 될지 부티 그리고 그렇죠. 띄우고 투짱인지 어. 모르시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되게 어려워하시고 그러면 이제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좀 어색한 네. 처음에 이제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 다 이제 극복을 하고 굉장히 뭐 화기애애하게 지내지만은 네. 다만 이제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방향을 음. 조금 못 잡겠다라고 하신 적은 있었어요. 왜냐면은 사실 한국 사람들은 뭐 음악 배우는 것도 있고 한국의 리듬이라는 게 저는 제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뭔지 몰랐는데 이 외국 이제에서 오신 우리 이주 여성분들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그게 차이가 굉장히 이제 많이 나는 거예요. 네. 뭐 그 나라마다 음악을 즐기는 그런 박자 같은 리듬이 다 달라요. 뭐 라틴은 뭐 엇박자로 뭐 으따 우리는 거의 이제 네. 앞에 이제 리듬을 이제 해서 땅땅땅 이렇게 하는 리듬이라면 또 다른 리듬 그리고 굉장히 또 뭐 춤을 갖다가 우리 리듬과는 다르게 굉장히 독특하게 추시는 우리 캄보디아 이제 회원분도 있고요. 그런 다양한 분들을 어떻게 이렇게 조화를 이제 시키면서 가르쳐야 될지 선생님이 그거를 좀 고민을 많이 하셨죠, 처음에. 지금은 뭐 잘 하시겠죠. 네, 많이 발전하셨죠. 그러면 우리 연습도 굉장히 지금 많이 한다고 네, 아리랑 네. 연습에 매진하고 네, 네. 있다고 하는데 실력이 지금 어느 정도예요? 아, 저희 근데 인터뷰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도 계셔서 네, 네. 좀 수준 차이가 있긴 할 것 같은데. 네, 수준 차이가 사실 굉장히 커요. 이게 저희 사실은 애로사항이기도 한 부분이 있고요. 그 이제 수준 차이 같은 경우는 기존 우리 멤버들은 2010년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제 그 연습도 해오고 공연도 나간 분들인데 비해서 새로 오신 분들은 올해 이제 탁 이제 오셨다 보니까 새로운 멤버가 특히 한국 사람이 아닌 이제 결혼 이주 여성분들이 이제 연습을 한다고 해도 조금 힘드실 거고 그분들이 공연을 나가기 위해서는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올해 오신 분들은 이제 내년에 공연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하고 계시는데 말씀하신 대로 실력 차이는 당연히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면서 조금 그 조화롭게 이제 구성을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아리랑 같은 경우도 어려운 리듬이 있고 조금 쉬운 리듬이 있죠. 어려운 리듬 같은 경우는 기존 멤버들이 치면서 그리고 좀 쉽거나 간단한 그런 리듬을 이제 신규 멤버들이 같이 치면서 지금은 같이 공연을 이제 하는 것을 목표로 이제 준비를 한창 하고 있고요. 인타클럽만으로 보자면은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죠. 저희 뭐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윙크 페스티벌이라고 서울에서 이제 한국 여성재단 주최로 한 이제 페스티벌이었는데 저희가 거기서 탑스타상을 받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기 공연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항상 뭐 찾아가서 나눔 공연을 하거나 초청 공연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연주회를 한 거죠, 작년에. 그때 준비하고 실제로 공연하면서 이분들 기량이 거의 최고치에 달했어요, 정말.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이분들이 이 충분한 역량을
신규 멤버들을 같이 이제 돕고 가르치고 같이 발전하는 데 많이 쓰고 계시죠. 네. 저도 한번 보러 가고 싶네요. 꼭 오세요. 네, 초대해 주세요. 네네. 네, 팀장님 지루하지 않으시죠? 괜찮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 너무 잘하셔가지고 틈을 안 주네요, 그죠?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다 믿고 있기 때문에. 질문 하나 예, 드릴게요. 네. 네, 동아리 주요 프로그램 어떻게 되죠? 제가 참여하고 있는 건 있죠. 우쿨렐레. 우쿨렐레. 예. 직접 연주도 해보셨어요? 그냥 제가 보고만 이렇게 관리. 조금 합니다. 예. 정말 잘하세요. 정말요? 많이는 아니고요. 옛날에 뭐 기타를 좀 쳐서 네, 코드가 다르더라고요. 우쿨렐레가. 네, 그 줄이 보면은 이제 기타줄 같은 경우에는 6줄이잖아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이게 굵은 음이 나오는데 우쿨렐레는 반전이 있어요. 예. 1번 줄, 2번 줄, 3번 줄, 4번 줄이 또 고음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배우는 재미가 솔솔합니다. 저도 배워보고 싶은 것 중 하나였는데 그럼요. 팀장님한테 배워야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가르쳐주기 오시기만 싫으세요? 그럼요. 오시기만 하면은. 알겠습니다. 아유, 난타도 좀 배워보면서 우쿨렐레도 한번 배우러 가야겠네요. 우리 사무실이 이제 밝아지겠다, 그죠? 그러시겠죠? 예. 네, 감사합니다. 꼭 갈게요. 네. 네, 그러면 또 이게 실제로 인터클럽과 또 이 사업을 통해서 참가한 게 다문화 가족분들이 참여하기 전과 후 좀 달라지셨을 것 같은데 그게 딱 보이나요? 어때요? 그럼요, 보이죠. 특히 이분들이 정말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이제 찌들어서 네, 우리 난타 연습을 하러 오세요. 찌들어서 정말요? 오시고 그게 이제 오늘 참 힘드셨구나라고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 이 난타 치시면서 이분들 표정을 정말 본 사람만 알 수 있는데 네. 이거를 진짜 뭐 그냥 즐거워 보인다? 이것도 약간 모자라고요. 이거 하면서 정말 약간 희열을 느끼시는 것 같은 그 표정을 저는 항상 보고 있거든요. 그냥 무표정을 들어오셔서 오늘도 연습 열심히 할게요. 실제로 국채를 딱 잡았을 때 그 표정이 정말 180도 달라지세요, 이분들이. 그걸 보면 사실 뭐 변화 과정? 이런 것보다 그 표정 하나가 이분들한테 이 난타라는 것, 이 동아리 활동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 표정에 네.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또 애착이 많다는 거겠죠? 네, 그럼요. 그쵸? 네, 인터클럽 공연하는 거 저는 뉴스로도 봤었는데요. 혹시 정기 공연과 비정기 공연이 있다면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 많이도 이렇게 보러 가야 되니까. 저희가 이제 올해는 이제 뭐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바로 이제 내일 저희가 공연이 하나가 있어요. 이제 창원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행사가 하나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 이제 초청 나눔 공연으로 내일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레인보우 파티. 네. 네, 레인보우 파티가 파티 이제 있어요. 다음 주에 오실 거죠? 있죠. 네, 그때 또 대비해서 저희가 또 공연 연습에 또 매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저도 그때 가면 볼 수 오시나요? 저도 진행해야죠. 아, 안 불러주시나 모르겠지만 네, 불러주시면 저도 가서 봐야죠. 예, 저희가 그때 이제 그 공연을 준비하고 있고 네. 그때 이제 말씀드린 그 아리랑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멋있게 선보일 수 기대하겠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그분들이 실제 공연을 하시면 뭐 많이 공연을 하시겠지만 긴장하실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울렁증 이렇게 무대 공포증 있는 분은 없던가요? 제가 공연을 항상 따라 나가지만 네. 거기서 제일 긴장하는 게 저고요. 아이고, 선생님 왜 긴장하세요? 저는 이제 음악이 파일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런 뭐 것 이런 때문에. 소소한 그런 그 부담감에 굉장히 시달리고 또 네네. 하다못해 선생님들이 리허설 끝나고 공연 올라가기 직전에 화장실이라도 가신다 이러면은 네. 지금 공연 올라가 있는데 선생님 진짜 빨리 오셔야 돼요. 어디 사라지시면 안 돼요. 이게 제가 항상 고민이지. 선생님들은 전혀 그런 그래요? 네 없으세요. 체질 무대 체질이신가 정말, 봐요. 네네. 네, 그럼 인터클럽을 통해서 우리 다문화 가족들이 어떤 마음 또 어떤 힐링이 됐으면 좋겠는지.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즐겁게 하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 동아리 활동이라는 게 생활에서 진짜 100%를 차지할 수는 없잖아요. 네. 뭐 아무리 어떻게 보면 취미 생활일 수도 있고 여가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이제 난타를 통해서 우리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즐거움을 그냥 느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우리뿐만이 아니고 이제 우리 활동을 보는 이런 이제 다문화 가족들이 이제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 활동을 보면서 이제 좀 용기를 얻고 또 새로운 이제 인식의 그런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 인타클럽 이제 최종적인 목적 자체도 그거기 때문에 또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고요. 네.
자, 내년에도 우리 무지개 다리 사업 참여하시잖아요. 그럼요. 내년에 혹시 어떤 계획 가지고 있는지도 얘기해 주세요. 네네. 내년에는 일단 올해 열심히 연습 매진하고 있는 우리 많은 멤버들과 함께 나눔 공연을 더 열심히 저희가 나갈 예정이에요. 내년에는 공연이 그럼 많아지나요? 올해보다? 뭐 항상 저희가 많았지만은 네. 내년에는 이제 특히 그냥 초청 공연이라든지 그런 이제 나가는 공연뿐만 아니고 예를 들면 뭐 길거리 공연이라든지 게릴라 공연이라든지 정말 지역 주민하고 그 속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공연들 이제 특색 있는 공연들 많이 늘려나갈 계획이고 또 저희가 내년에 소소하게나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럼 저희가 이제 다드림 센터라고 해서 저희 센터에서 이제 우리 다문화 가족들 자조 공간으로 하나 공간을 마련한 곳이 있는데 네. 거기서 저희가 항상 난타 연습을 하다 보면은 지역 주민분들 지나다니다가 이게 뭐고 하면서 이제 막 보세요. 저는 처음에 이제 시끄러워서 그러신가 하고 이제 가서 죄송해요 시끄러우신가요 하고 물어보면 너무 재밌어 보여서 구경하러 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으신데 이분들이 우리가 여기서 이 동네 안에서 뭘 하는지를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 같은 경우는 그런 음악회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과 함께 이제 그 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음악회도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네. 다양하게 하려고 하니까 기대해 주세요. 네, 내년 무지개 다리 사업 정말 기대가 되고요. 자, 이번에는 다문화 가족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팀장님 많이 기다리셨죠? 감사합니다. 네. 네, 이 경남에는 이게 정부 차원에서 다문화 가족 조기 정착 및 안정적인 가족 생활 기반 구축 등의 다양한 정책을 이렇게 다문화 가정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실제 다문화 가족들이 얼마나 좀 변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늘 저도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이러한 우리의 지원 정책을 통해서 우리 다문화 가족들, 특히 이제 결혼 이주민들이 지역의 수혜자가 아닌 주체로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현장에 이렇게 가보면 처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만났을 때는 한국어를 배우러 오거나 그 다음에 다양한 지원 정책, 또 교육 이런 걸 받으러 오죠. 근데 이제 어느 시기가 지나고 나면 시골이나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분유회장을 하고 있거나 심지어 이장을 또 맡아 네.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이주여성들을 종종 만나게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들이 궁극적으로는 리더를 키우는 거죠. 이제 도시화가 점점 이렇게 가속화되면서 농어촌 지역에 사실 젊은 사람들이 또 아이 우는 소리가 줄어드는 게 사실입니다. 거기에 사실 털을 닦고 새로운 또 희망의 꽃을 피우는 것은 우리 다문화 가족 결혼 이주 여성들입니다. 특히 예, 그분들이 거기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려 그러면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의 교육 정책이나 다양한 지원 어떤 그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양화되고 또 그 시기에 맞게 변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초점을 맞추는 게 두 가지죠. 자녀들이 이제 취학을 하게 되죠. 네. 그러면은 이제 엄마의 역할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 양육에서 이제 복합적이 되는 거죠. 교육도 들어가게 되고 그런데 여기에 또 가장 중요한 가족 요소가 남편이에요. 이분들이 또 이제 아빠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의 또 이제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고요. 또 정책이나 사업도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도 그래서 이제 가장 주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업이 뭐죠? 기억나나요? 1년에 2번씩 하는 거? 부부 캠프? 네네. 제가 담당자였는데 잠시 1년에 2번 하니까 친정 방문이랑 잠시 헷갈렸네요. 헷갈리죠. 그래서 부부 캠프를 통해서 부부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남편들의 역할, 네,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많이 또 그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에서도 이제 올해도 그랬지만은 내년에도 남편 교육에 또 시군에서 할 수 있게끔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하시나요? 남편들이? 지금은 이제 남편들이 많이 각성을 해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모르겠는데 네. 이 아이들이 커서 아빠한테 담배 피면 안 돼요. 뭐 또 학교에서 배운 걸 이야기하잖아요. 엄마하고 갈등이 있으면은 아빠 그렇게 해서 내가 아파요라는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황해요, 이 아빠들이. 그래서 교육이 있다. 아빠 교육, 뭐 아빠하고 아이와 같이 하는 뭐 놀이 교육 이렇게 있으면
대다수의 남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오, 예, 그래서 다행이네요. 그러한 분위기를 이제 저희들이 이제 사업 지원이나 이런 걸로 키워 나가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은 사실은 각자의 역할을 어떻게 잘 조율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도 가족 구성원 각자에 맞추어서 교육이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옛날에 비해서 다문화에 대한 인식들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문화 가정이 된 분들에게 또 궁금한 게 이 결혼을 하면 한국 국적을 취득을 하잖아요. 근데 네.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쉽지 않다고 알고 드디어 있는데. 저의 전문 분야가 나왔습니다. 아, 예, 예. 자신 있게. 전문가십니다. 예. 한 차- 시간 차단하고, 얘기하시는 예. 거 아니죠? 너무 전문 분야라서. 근데 간단하게 해야죠. 전문가일수록 이게 심플하게 해야 돼요. 네, 맞아. 예. 그게 프로입니다. 아, 네. 그렇죠. 이거 큰일 났네. 예, 갑자기 프로의 자세를 보이려 그러니까. 아유,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하세요. 아마 이제 뭐 이 내용을 듣게 되시는 분들이 좀 우리 한국 분들도 아시게 되면 도움이 네.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한국 국적을 취득한다는 것은 한국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어떤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체류 연한입니다. 한국에서 2년 정도 지나야 됩니다. 순수하게 한국에 산 기간. 한국에 산 기간이 2년이 지나야 예, 된다는 예. 거. 네. 친정 방문 6개월 했습니다. 그 기간 채우세요. 어. 예, 그렇게 해서 만 2년이 지나야 됩니다. 지금 교육 받으시는 분 같아요. 네. 지금은. 이제 아신 같이 건가요? 배우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만 2년이 지나게 되면은 한국 국적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반 서류를 갖추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점점 조금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서류 내용은 간소화되지만 절차상에 있어 갖고는 필요한 요소들이 약간 강화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한국 사람이 되고자 한다. 서류는 다 갖출 수 있어요. 그거 어렵지 않죠. 뭘 잘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까? 한국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그렇죠. 네. 한국어와 한국에 어우, 대한 이해죠. 네, 저 국적 지금 시험 드릴게요. 치는 줄 알았어요. 안 치셔도 돼요. 제가 드릴게요. 네. 긴장했어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예, 그래서 면접이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면접이라는 게 우리 결혼 이주민들에게는 약간 간소화돼서 간이귀화라고 돼 있고 면접도 면접만 합니다. 원래는 시험까지 치거든요. 일반 귀화는. 근데 네. 결혼 이주민은 면접으로만 아. 취득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면접이 좀 더 강화가 되고 있는 편입니다. 어. 왜냐하면 한국 국적을 땄는데 한국어와 한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이주 여성들이 많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한국인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조금 그 절차도 면접도 조금 우리가 좀 쉽게 출제를 했던 경향이 있는데 지금은 일반 귀화와 거의 진비 없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합격을 하게 되면 그 합격을 한 이후에 몇 개월 뒤에 이제 귀화 허가 통지서가 날라오게 되고 그것을 읍면동사무소에 접수를 하게 되면은 우리 주민등록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요 절차를 밟게 되는 거고요. 약간 안타까운 게 있어요. 어떤 게요? 남편하고 살고 있는 우리 결혼 이주여성들은 이렇게 취득하면 됩니다. 물론 아기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기간 다 틀립니다. 취득할 수 아기가 있는. 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아기가 있으면은 그 아기가 그 자체가 결혼의 진정성을 부여하여 상세한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아기가 없는 경우에는 의도의 불순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실태 조사를 약 한 3회에 걸쳐서 실시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기관이 조금 조사 기간이 길어지겠죠. 네. 그런 차이가 있는데 가장 안타까운 거는 남편이 이제 사망을 하는 경우나 그런 본인의 과정에서요? 결혼 생활에서 아기가 있는데 남편이 이제 지병이나 이런 걸로 사망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혼을 했는데 내가 원인 제공자가 아니고 남편일 경우에 또 아이를 자기가 본인이 키우든지 키우지 않든지 간에 이렇게 해서 이혼을 하고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국적 취득 과정이 복잡해요. 왜냐하면 시험을 이분들은 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국적을 포기해야 됩니다. 제가 말을 빠뜨렸군요. 그래서 한국 국적을 남편하고 같이 살면서 취득할 경우에는 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돼요. 예, 왜냐하면 우리 결혼 이주민에 대해서는 복수 국적 제도라 그래갖고요. 이중 국적하고는 틀립니다. 네. 예, 복수 국적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그러나 남편이 안 계신 분들은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국적 포기를 하셔야지 오롯이 한국 국적을 취득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본인의 어떤 원인 제공에 의한
그 이혼이나 사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국제취득 과정이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물론 그거를 악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네. 그분들이 받는 고통이 한 2배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녀를 키우는 경우에 특히. 네.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복수국적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구태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고통을 입어서 보고 있으면 가슴이 아프니까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혹시 이혼하거나 본인 의사랑 관계없이 홀로 이렇게 남겨진 결혼 이주 여성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센터랑 계속 연계가 잘 되나요? 센터나 일명 그 복지 라인에서 멀어지게 되죠. 예, 그게 이제 그게 그 심리적 거리가 큰 거죠. 왜 먹고 살려 그러면 남편이 있으면 남편이 경제 활동을 통상하고 부수적인 경제 활동을 하거나 안 그러면 자녀 양육만 하기 때문에 센터와 조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되는데요. 남편이 안 계신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경제 활동을 100%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 지원을 하는 그런 어떤 그 기관이나 공공 그 체계, 복지 체계에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많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센터에서 일부러 그런 사람들을 챙기려고 노력하는데 그분들도 사실은 또 이렇게 연결하고 만나고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것들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바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떤 일부러 안 주는 것보다는요, 그러한 어떤 심리적 문제라고 보는 경향이 그렇게 해석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혹시 또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가족 문제 외에도 다문화 가정이라서 발생하는 특별한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가 만약에 외국에 가서 산다면 어떨 것 같아요? 언어를 처음에는 몰라. 네. 갔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남미 스페인을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갔는데 전부 스페인어를 하는데 내가 이제 어떤 여성하고 사귀었는데 이분이 이제 한국 유학 갔다. 그 같이 가서 살게 됐어요. 거기에 뭐 직장도 내가 간다 손 치더라도. 근데 모든 환경이 언어가 스페인어를 쓴다 그러면 아마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 우울증 걸릴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결혼 이주성이 한국에 오면 딱 그 심정이에요. 자기가 뭐 베트남으로 눈앞에 친구를 두고 가족을 두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결혼 이주들 뭐 고부 갈등 뭐 이런 부분은 뭐 그게 당연히 오해를 생길 수 있는 부분이지만 실제 그분들은 거기에서 오는 어떤 괴리감이나 또 문화적 충돌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는 그 갈등, 고뇌 이런 것들이 엄청나죠. 그래서 제가 참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모든 문제는 거기서 시작된다.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뭐 결혼 생활을 시작할 때 남편들이 생각해야 될 거는 그럴 것이다 생각하고 친구 만들어주기. 예. 그리고 약 한 6개월은 내가 모든 것들을 수용해야겠다. 왜? 새벽 2시에 나 갑자기 울어요. 어떤 남편이 하는 말이 그 말이다. 말이나 통하나?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엄마 이야기만 하고 울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달래준다고 하더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있는 대로 바라봐주고 안아주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용해주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적지 않은 남성들이 나도 힘들다. 맞아요. 예. 아내가 힘들면 남편 똑같이 힘들어요. 근데 그때 같이 이렇게 화를 내거나 갈등을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것이 결혼 생활 내내 가죠. 왜? 이주여성 입장에서 볼 때는 고립되어 있는 환경 속에서 남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 네. 남편을 이해해주고 내 때문에 남편 힘들겠지 그럴 수 있는 마음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태도를 결혼하시는 분들이 갖춘다면 행복한 결혼 생활은 기본적으로 깔고 갈 수 있다. 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면 혹시 다문화 가정들끼리도 커뮤니티가 잘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분들끼리.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참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이제 중요하긴 한데 이 다양한 관계 형성 속에서 커뮤니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게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센터에서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어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도 거기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남편들, 가족들의 조력도 중요하다. 이 말씀이 제 말이 아마 좀 되게 이걸 가족 속에서 이런 어떤 다문화 가족이 있는 분들한테는 이런 이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친구 만나러 간다 하면은 혹시나 나쁜 걸 배우지 않을까라고 해서 못 가게 하는 경향도 있었고요. 뭐 요즘은 네. 좀 덜합니다. 그 다음에
전화로 통화를 하고 친구하고 이렇게 뭐 커뮤니티 친구들하고 어울린다고 뭐 이렇게 통화를 좀 오래 하면은 의심을 하거나 네. 라고 해서 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데 좀 폭넓게 마음을 열고 그분들을 대해줬으면 그렇죠. 좋겠어요. 마음을 그리고 열어야겠다. 네, 그럼요. 그리고 커뮤니티가 형성이 될 때 거기에는 남편들이 이제 여성분들끼리 모이기를 원하면 자리를 마련해주고 뭐 자기 집을 내준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태도가 오히려 더 신뢰를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편들끼리도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시는 경우에는 네. 적극적으로 같이 하려고 노력하는 어떤 그런 모습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티라는 거는요, 단 한 사람 이주성들만의 그걸 마련해 준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가족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을 조금 더 가족 구성원들을 폭넓게 생각해서 마련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생각일 것 같아요. 그럼 이주민들의 문화적인 영역은 또 어떻게 발달이 되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문화적인 영역. 네, 이주민들의 문화적인 것들을 어떻게 좀. 실제 여러 가지 측면이 있죠. 우리 그분들이 한국의 역사와 문화 이런 것들을 이해할 필요도 있고요. 반대로 이제 우리 다문화 가족의 남편이나 아이들이 엄마 나라 문화를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들도 친정 방문 행사가 저희들이 몇 년간은 외갓집 나들이로 네. 이름을 바꾸고 또 그 아이들이 엄마 나라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커리큘럼을 짰던 그런 어떤 시기도 있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엄마 나라 문화, 그리고 또 이제 이주 여성들도 사실은요, 같은 베트남 친구지만은 성격이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 그렇죠?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관계가 잘 형성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내 주위에는 필리핀 언니들이 많아. 그러면 그분들이 그러한 문화들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장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이동 다문화 현장에 갔을 때도 친구 나라 문화 이해하기 프로그램을 했는데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 놀이 문화나 이런 것들이요, 오히려 뭐 고무줄 놀이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는 그런 땅 따먹기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슷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우리하고 똑같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기놀이, 나라마다 약간의 형태가 틀리지만 공기놀이가 다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서로 소통을 하면은 되게 즐거운 시간이 되고, 오히려 이제 말은 잘 안 통하고 한국말로 막 어렵게 해야 되지만은 이 언니가 친근해지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친구 나라 문화를 하게 되면 자신이 이제 관계할 수 있는 그 울타리가 넓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양하게 저희들도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해야지, 간단하게 단순하게 우리나라 문화만 전달하면 돼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분들이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크게 도움이 안 돼요. 일방적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건 동아주의죠. 서로 받아들이고 그렇죠. 서로 공유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네. 드는데, 혹시 경남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근무하시면서 많은 다문화 가정들을 만나봤겠지만 그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다문화 가정이 있다면 선생님도 한번 생각해 봐주시고 팀장님도 한 가정 얘기해 주시고 하면 어떨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저희가 10월 달에 부부 캠프라고 해서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해 네. 주신 부부 캠프를 진행을 했었는데, 우리 캠프 진행하면은 20가족이 이제 오세요. 그렇게 하면은 뭐 부부만 해서 뭐 40명 이렇게 되겠네요. 부부니까. 네, 네, 그렇죠. 제일 기억에 남는 가족이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도 신혼부부는 깨소금 뽑고, 그리고 결혼 한 10년쯤 지나면은 뭐 서로 봐도 뭐 무덤덤하고 뭐 이렇다고 네. 하는데, 딱 그 캠프에서도 그걸 딱 볼 수가 있었거든요. 친하던가요? 3개월 딱 되신 분이 계셨어요. 그 오. 부부가 계셨는데 정말 사이가 좋으신 거예요. 정말 뭐 한시도 그 몸을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 붙어 계시고, 네. 심지어 그 이제 남편분 같은 경우는 너무 힘이 좋으셔가지고 저희가 인간 윷놀이 게임을 했는데, 인간 윷놀이요? 윷놀이 게임을 했는데, 그 남편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다른 남편 두 분을 본인이 업고 본인이 이제 윷놀이 말이 돼서 이렇게 걸어가실 만큼 힘이 좋으신 분이셨죠. 어머, 네. 여러모로 이제 금술이 좋으셨을 텐데. 말씀하시고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네, 이거 말해도 되나요, 이렇게? 핵심이 힘이었어요? 아니, 핵심이 힘은 아니고, 네. 이제 이렇게 금술이 힘인 것 좋으신 걸 같은데. 보면서, 다문화 가정도 이렇게 똑같구나, 우리랑. 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부부 캠프를 마무리를 했었는데, 네. 이제 그분들이 이제 시들 안 결혼식을 안 하셨다고. 올리셨나 봐요. 네네.
이제 그 농협에 딸려 있는 무슨 뭐 회관 이런 데서 이제 결혼식 하신다고 청첩장을 이제 모바일 청첩장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딸을 보면서 이제 참 훈훈하다. 참 기억에 많이 남았는데 그 기억이 그런 쪽으로 기억이 남는 게 돼버렸네. 윷놀이만 지금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윷놀이 제가 때문에. 얼마 전에 또 이 사진 정리하다 또 그 윷놀이 사진을 또 봤어요. 또 그때 또 추억이 새록새록. 기억나고. 네네. 그 이제 신혼부부가 기억에 많이 남으셨구나. 저도 이제 신혼부부로서 네. 딱 이제 공감이 되더라고요. 딱 보는데. 비교 재밌었죠. 되시나요, 남편분? 저도 물론 깨소금 볶지만 네네네. 저희보다 훨씬 웃으면서 마무리하고. 네. 네, 팀장님은 어떤 가정이 기억에 남으세요? 뭐 대상이적인 뭐 슬픈 이야기, 기쁜 이야기 다 괜찮아요. 상관없는데 네. 그 중에서 기억 남는 가정. 기분 좋았을 때가 있긴 있죠. 뭐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동에 갔을 때 우리 결혼 이주 여성이 그 남편이 사망하고 시어머니와 이제 예쁜 딸을 키우고 살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집에 가봤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쌀이 들어온 게 있어갖고는 이제 전달해 준다고. 뭐 돈에 저녁을 다니는 편이라서 제가. 근데 이제 그 시어머니가 사실 기도 듣고 해서 이렇게 막 그 약간 목소리도 크시고 해서 아유 참 고생한다. 그리고 이제 마을에서도 제일 높은 집에 그름한 집에 살고 있는데 그 남편하고는 사이가 좋았나 봐요. 근데 이제 이 이주성이 어느 날 이제 오랜만에 저희들이 또 이제 지원할 게 있어서 기억이 나서 이제 조금 이렇게 전화를 했더니 선생님 저 결혼했어요라고 전화가 왔어요. 답장이. 그게 이제 같이 일하는 공장에 있는 남자가 총각인데 이렇게 자기도 보니까 괜찮아 보였고 이분도 사실은 이제 이 여자분이 괜찮았나 봐요. 회식하면 데려다 주고 하면. 근데 그 애기하고 같이 이제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때 데이트를 하기도 하고. 근데 애가 이제 우리 아빠 하면 좋겠다 아저씨 이런 말 두 사람이 이제 결혼하기로 됐는데 그 목소리에 전해오는 그 이주성의 목소리가 너무 행복에 차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친정에 보내주려고 했네 그때. 네. 그 친정에 보내주려고 했는데 내가 오히려 참 힐링을 받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현장에 가서 그 하동까지 이렇게 옥종이거든요. 네. 끝까지 가고 멀리 나면 가셨네요. 참 피곤해요. 갔다 오는데 그렇게 이주성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또 삶을 개척해 나가는 모습을 볼 때 이 일의 보람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주성이 교육하러 올 때는요. 네. 직장에서 일하다가 점심 때 오는데 사장님한테 부탁하고 한 2시간 왜 아기와 관계되는 교육이나 이런 네, 것들도 네. 있기 때문에 그 열심히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래서 지금 진주에 살고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 그분이 행복하고 한국에 대한 기억을 또 캄보디아 부인데 캄보디아에 또 씨를 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네. 좋겠다. 뭐 그런 일이 앞으로도 많았으면 좋겠다. 왜 지금 남편들이 그렇게 병으로 또는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많아요? 예. 그 동네 친구가 또 남편이 이제 전기공이었는데 감전사 해갖고 그 시기에 있었거든요. 네. 예, 그분도 사실은 또 하나의 또 희망을 찾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집 애기도 참 귀엽고 예쁜 딸이 하나 있거든요. 그랬던 간에, 그분이 생각나는 이유가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은은하게 남아있나 봅니다. 우리 이주민들이 참 힘든 일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와서. 그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사실은요, 결혼해 온 그 남편이 한 35년, 40년간 혼자 살면서 건강관리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고 얼마 안 돼서 사망하거나 아기 놓고 한참 열심히 살고 있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작년이죠? 작년 초에도 그 친정 방문 행사를 할 때 네. 세 분이 그러네. 세 분이 남편이 그렇게 이제 사고로 세 또는 분이나? 병으로 돌아가신 집이 네. 새 집이 있었어요. 그 집에 아기들이 저한테 보이는 모습이 굉장히 다양해요. 아빠 있는 애들은 천진난만하게 뛰어노는데 그 아이들은 저한테 대하는 모습이 같지가 않아요. 정말해서 아빠 대용으로 내가 손잡고 하는 게 좋긴 좋은데 뭔가 이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막 혼돈스러워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남편이 참 오래오래 좀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또 다른 아이들한테 또 고통을 주니까 그분들에게 좀 더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 보면 속상하시죠. 마음이 그쵸? 엄청 아프죠. 네. 애기들이
이제 제가 아저씨가 좋긴 좋은데 안아주고 뭐 사주고 이러는데 근데 어떤 애기는 좋으면서도 이렇게 이제 헤어질 때 되니까는 이제 그게 발현이 되는 거죠. 아빠도 보냈는데 이 아저씨하고 같이 지냈는데 또 가야 되니까 막 따라다니면서 발로 차고 때리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결국 아저씨도 결국 왜냐면 3일 동안 이틀 동안 같이 다녔거든요. 정이 많이 들었을 그렇죠. 것 같은데. 애기들 네. 아빠만 애기들 잘 데리고 다니고 그랬는데 어떤 애는 이제 거부감을 나타내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좋은데 뒤에 또 그런 모습도 보이고 그래서 하여튼간에 그분들도 계속적으로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한국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일도 열심히 하겠지만 건강도 좀 챙겨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네네. 네. 네. 남편들 제발 좀 건강 좀 했으면 그러니까요. 좋겠어요. 예. 네, 그러면 앞으로 다문화 가정들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도 네, 각자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우리 선생님도 예. 얘기해 주세요. 아, 네. 그냥 뭐 큰 건 아니고요. 네. 예, 지금은 다문화라고 해도 그냥 단편적으로 봤을 때 그냥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서 있으니까 다문화지. 네. 실제로 우리나라에 다문화라고 할 수는 저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다문화 가정들이 우리 지역 사회 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그냥 뭐 당연시되고 그리고 아무런 느낌이 없는 크게 뭐 어떻게 말하면 그런 이제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걸 위해서는 이제 우리 다문화 가정 이제 남편분들, 아내분들 모두 이제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만은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분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또 되기를 바라고요. 네. 팀장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네. 한국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이제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우리 외국인 노동자나 결혼 이주민들에 대해서 뭐 한국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사람이고 한국에 돈만 벌어 온 뭐 옛날 말로 환양년 그런 표현까지 쓰시는 분도 있는데 실제 한국 사회가 그들이 없다면 아마 벌써 경제가 붕괴됐을 거예요. 그죠? 특히 이제 뭐 노동력이란 부분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차지하는 어떤 그러한 어떤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이 또 적지 않은 것도 있지만은 우리 결혼 이주성들이 없었다면 우리나라 출산율이 안 그래도 열악한데 아마 0점대로 떨어지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사실은 뭐 모든 어떤 사회가 변화하면서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긍정적인 것을 보고 우리가 조금 더 수용적으로 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전 세계가 지금 세계화되고 있어요. 예, 뭐 벌써 유럽은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서 살고 있고 미국은 이미 그런 사회고 세계를 제패하는 미국이 그런 힘을 발휘하는 것도 바로 다문화 다양성을 어떻게 용광로로 묶어내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한국이 만약에 예전처럼 그런 식으로 세국 정책을 펴고 있었다면 지금의 국가도 유지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우리 다문화 현상과 다양한 어떤 문화가 공존하는 이 현상을 하나의 축복으로 생각하고 주위에 있는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노동자들 친구로 생각하고 그들을 이웃으로 맞이하는 그러한 자세를 우리 국민들이 보였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앞으로 그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하고 경상남도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도민들도 우리가 또 국민들도 같이 거기에 마음을 보태어서 대한민국 국가의 발전과 민족의 중흥을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네. 거창한가요? 아우, 좀 거창하긴 한데 멋있었어요. 네, 그러면 앞으로 활동 계획, 경남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활동 계획도 얘기해 주세요. 뭐 일단 저희 무지개 다리 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이제 활기차게 이어질 예정이에요. 조금 더 이제 지역 주민과 함께하고 그 안에서 또 문화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우리 무지개 다리 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무지개 다리 사업에 좀 더 기울이신다는 건가요? 예, 아무래도 네 무지개 다리 사업은 뭐 저희 쪽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여성 결혼 이민자들과 지속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저희 네, 센터 입장에서도 가장 열심히 해야 될 사업이기도 하죠. 당연히. 네, 알겠습니다. 경상남도의 그 2016년 사업 계획의 방향은요. 그 남편들이 이제는 다문화 가족의 주체로서 네,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 스포츠 사업을 새로 신규로 마련했고요. 또 우리 결혼 이주 여성들이 또 이제는 이제 그 지역 사회에서
가정의 중심이 돼야 되고 경제 과정의 경제적인 부분도 또 많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또 그분들의 취창업에도 저희들이 일단 매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역사회에서 주인이 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끝났어요. 어떠셨어요? 오늘 두 분 고생 많으셨죠? 소감 한 말씀 들어봐야겠죠? 서로 눈치를 보고 있어요. 서로 얘기하라고. 뭐 가위바위보 해볼까요? 아니요. 제가 말씀 먼저 드릴게요. 네. 일단 사실 굉장히 긴장 많이 했어요. 이렇게 말 더듬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애드립을 치시는데 제가 못 받아치면 재미없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렇다고 해서 크게 준비를 하지도 않았지만은 이제 마음만 계속 불편한 상태였는데 너무 재밌게 놀다 가는 것 같아요. 후련하시겠어요? 네, 굉장히 후련하고 그래도 제가 나온 이 팟캐스트를 이제 듣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지만 그래도 재밌게 하고 갑니다. 네, 너무 잘하셨어요. 네, 처음에 긴장을 감사합니다. 하셔가지고 네. 좀 걱정을 하긴 했는데 예상보다 너무 잘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잘 이끈 덕분일까요? 네. 죄송하고요. 네, 우리 팀장님 어떠셨어요? 긴장을 안 하셨는데. 네, 긴장은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 성우 선생님이 워낙에 걱정을 해서 어떻게 치고 빠질까 이런 고민했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요. 예. 하여튼간에 오늘 팟캐스트 제가 듣기만 하다가 이렇게 처음 출연했는데 좀 더 잘 했어야 하지 않았나 이런 후회도 들어요. 근데 참 재밌었고요. 다음에 한번 불러주시면 시나리오도 좀 제가 또 준비해온 그런 성의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잘하셔서 다음에 또 저희가 기회가 되면 부를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쨌든 두 분과 함께 좋은 얘기 많이 나눠봤고요. 앞으로도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활동 기대해 볼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설레던 마음이 풍성하게 채워진 기분이 드는데요. 오늘 문화 다양성에 대해 조금은 알게 된 시간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팟캐스트 무지개 라디오 하나, 둘, 그리고 셋. 나의 조국은 지구, 나의 종교는 좋은 일을 하는 것, 나의 사랑은 인간입니다. 우린 모두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같은 세상에서 함께 숨쉬고 함께 느끼는 하나입니다. 당신과 당신을 이어주는 라디오가 되고 싶습니다. 여기는 무지개 라디오 하나, 둘, 그리고 셋. 지금까지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